아무도 없잖아. 한 번만 쳐보면 안 될까? 박지훈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거실 한가운데 그랜드 피아노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저택엔 지금 지훈 혼자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건반 위로 갔어요. 그리고 지훈은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낯선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쇼팽도 베토벤도 아닌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곡.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이게 뭐야? 이 곡은 계단 위에서 한서윤이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한결이 곡이에요. 우리 아들이 작곡하던. 이승재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은 모르는 사람인데 이 목소리는, 이 곡은. 복도 구석에서 이강민 전무가 벽을 짚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죠. 불가능해. 내가 분명히. 아무도 몰랐어요. 이 순간이 10년 묻혔던 진실을 깨울 거라는 걸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박지훈은 블랙 세단의 손잡이를 한 번 더 닦으며 넥타이를 고쳐맸어요. 오늘은 승영그룹 이승재 회장 저택의 수행기사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죠. 대문이 열리고 지훈은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고 고요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거실 한가운데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어요.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걸 보면 다들 멈춰 서더라고요. 가정부 조미란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사모님이 매일 직접 닦으시는데 우리는 건반 근처도 못 가요. 왜죠?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승재 회장과 한서윤 부인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뒤따라 젊은 여성과 중년 남성도 함께였죠. 새로 오신 기사분이시군요. 회장이 지훈을 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이 인사하자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손이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쪽은 제 동생 이강민 전무입니다. 회장이 소개했지만 강민은 지훈을 보며 미묘하게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카 나은이고요. 안녕하세요. 이나은이 인사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손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을요. 며칠이 지났어요. 지훈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죠. 서윤은 매일 아침 피아노를 닦았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악보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악보 제목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를 위한 곡 마이너스 미완성. 손글씨였습니다. 지훈은 저택 곳곳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어요. 계단을 오를 때 세 번째 칸을 자연스럽게 건너뛰었죠. 커피를 마실 때면 잔을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나은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결 오빠랑 똑같아.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은 지훈을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느 날 측근에게 조용히 지시했죠. 저 기사, 신원조사 좀 해봐.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했어요. 저택엔 지훈 혼자 남았죠. 청소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가던 지훈의 발걸음이 피아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한 끌림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죠.
지우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첫 음을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거실에 퍼졌죠. 그리고 지훈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낯선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곡이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지. 지훈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깜빡했네. USB를 두고 왔어. 나은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가져올게. 승재의 목소리가 뒤따랐죠. 그 순간 피아노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계단에 있던 서윤이 멈춰 섰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계단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한결이 곡이에요. 우리 아들이 작곡하던 곡. 서윤이 황급히 핸드백에서 낡은 악보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 악보가 바닥에 떨어졌죠. 승재가 달려왔습니다. 거실로 향하며 얼어붙었어요. 이 곡은 우리 한결이만. 강민도 뒤따라왔습니다. 복도 구석에 서서 피아노 소리를 듣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불가능해. 내가 분명히... 그가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지우는 연주를 멈췄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서윤은 악보를 가슴에 안고 울고 있었고 승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서윤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 곡 어떻게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승재가 지훈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 곡은 우리 아들이 10년 전에 작곡하던 곡이요. 세상 누구도 모르는. 서윤이 악보를 들어보였습니다. 제목이 선명했죠. 엄마를 위한 곡 마이너스 미완성. 악보는 중간에서 끊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이 방금 친 곡은 그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뒷부분을 아세요? 서윤이 울먹였어요. 승재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하지만 승재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강민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다음 날 아침 승재가 지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기사님, 잠깐 들어오시겠습니까? 지훈은 긴장한 채 서재 문을 열었어요. 승재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젯밤 한숨도 못 잤소. 승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곡 말이요. 우리 아들 이한결이 10년 전에 작곡하기 시작했던 곡이요.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독주회를 일주일 앞두고 어머니 생신 선물로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소. 왜 완성하지 못했습니까? 승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들이 실종됐소.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승재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어요. 줄리어드 수석 졸업생 이한결 22세 실종. 사진 속 젊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화재 현장에서 신원불명 시신이 발견됐소. DNA가 열에 손상되어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아들의 시계와 반지가 함께 있었소. 승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렇게 사건이 종결됐소. 10년 전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네가 그 곡을 쳤소. 악보에도 없는 뒷부분까지. 어떻게 된 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기억나지 않는데 손이. 승재가 지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자네 목소리 말이요. 네. 아내가 그러더군. 자네 목소리가 우리 한결이와 똑같다고. 승재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이 곡 어때? 아직 반밖에 못 만들었는데. 영상 속 젊은 한결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와 음색, 억양, 말투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가. 승재도 혼란스러워했어요.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때 서재 문밖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민이 문틈으로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죠. 10년 전 그 사건 파일 당장 찾아봐. 시신 신원 확인 기록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이란 놈, 신원 철저히 조사해. 출생 기록부터 전부 다. 전화를 끄는 강민이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살아있을 리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건 기록이었죠. 한편 거실에서 서유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악보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결아. 그녀가 건반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눈물이 악보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유는 지훈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기사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서윤이 말을 걸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훈이 대답하는 순간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똑같아. 정말 똑같아.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은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고모가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고모. 나은이 다가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나은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며칠간 지훈을 관찰한 결과 너무 많은 것들이 한결 오빠와 일치했으니까요. 계단 3번째 칸을 피하는 습관, 커피잔을 3번 돌리는 버릇, 긴장하면 귀를 만지는 모습, 비 올 때 창문을 살짝 여는 습관, 모두 한결 오빠의 습관이었습니다. 나은은 그날 오후 지훈이 차를 닫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기사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네. 10년 전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지훈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심한 화상과 두부 외상으로 재건 성형수술을 했다고.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나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름도 기억 못 하셨어요? 어렴풋이 지훈이란 이름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은 구조해 주신 분 성을 따서 박지훈으로 살게 됐죠. 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제 그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10년 전 3월쯤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결 오빠가 실종된 시기. 나은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어디서 발견되셨어요? 한강변이라고 들었어요. 심하게 다친 채로. 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세요? 지훈이 당황하며 물었죠.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서. 나은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막고 울었어요. 한결 오빠, 정말 오빠인 거야? 그날 저녁 강민의 측근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전무님 박지훈의 기록입니다. 강민이 서류를 펼쳤어요. 10년 전 3월 한강변에서 신원불명으로 발견. 재건 성형수술, 기억상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강민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구겨지며 이를 갈았죠. 빌어먹을.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차를 한 대 준비해.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을 확인할 정비사도 구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서유는 약을 늘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마다 지훈의 피아노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날 오후 서윤이 결심한 듯 지훈을 찾았습니다. 기사님, 부탁이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지훈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품에서 낡은 악보를 꺼냈어요. 엄마를 위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끝까지 쳐주실 수 있나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기서 멈췄거든요. 우리 한결이가 더 이상 완성하지 못했어요. 지훈이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죠. 악보를 펼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머릿속에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악보에 적히지 않은 부분, 그 다음 음들이 저절로 떠올랐죠. 지훈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서윤이 옆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음을 눌렀어요. 악보의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갔죠. 악보에 없는 음들이 흘러나왔어요. 완벽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곡처럼 앞부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죠. 선율이 점점 아름다워졌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담긴 곡. 서윤이 지훈의 뒤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곡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음. 땡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운이 거실에 길게 퍼졌어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거예요. 한결이가 완성하려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녀가 지훈의 어깨를 붙잡으며 흐느꼈죠. 어떻게 아세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곡인데. 승재가 서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연주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예요. 여보, 승재가 아내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들었죠? 이 곡, 우리 한결이가 완성하려던. 서윤이 남편을 보며 울먹였어요. 승재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승재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영상 파일을 찾았습니다. 이걸 들어보시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0년 전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젊은 한결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 곡 아직 반밖에 못 만들었는데 들어봐. 젊은 한결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엄마를 위한 곡이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만든 거야. 뒷부분은 리허설 끝나고 완성할 거야. 영상이 멈췄습니다. 승재가 지훈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자네가 방금 친 뒷부분. 아들이 완성하려던 바로 그 부분이요. 서윤이 일어나 지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영상 속 목소리랑 기사님 목소리랑 똑같아요.
승재가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이 곡 아직 반밖에. 그리고 지훈에게 물었죠. 뭐라고 말씀해 보시겠소?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음색, 억양, 숨쉬는 방식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서윤이 비틀거렸습니다. 승재가 급히 아내를 붙잡았죠. 이게 어떻게. 지훈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제 목소리가 정말 저 사람과.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승재가 소파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크게 했죠. 기사님, 아니, 박지훈 씨, 듣고 싶은 게 있소. 승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10년 전 3월, 우리 아들 이한결이 실종됐소. 줄리어드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첫 독주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죠. 서윤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리허설을 마치고 오던 길이었소. 그날 이후로 아들을 보지 못했소. 승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벌였소. 한 달 뒤 화재 현장에서 신원불명 시신이 발견됐소. 서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소. 화상이 너무 심해서 DNA도 열에 손상되어 확인할 수 없었소. 승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시계와 반지가 함께 발견됐소. 그래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소.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자네 말이오. 10년 전 3월 한강변에서 발견됐다고 했소. 얼굴 전체 화상의 기억상실. 승재가 지훈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그 순간 복도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거실 밖에서 강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서류 파일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강민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님. 강민이 중얼거렸지만 승재는 듣지 못했습니다. 강민은 황급히 서류를 주워 담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복도로 나온 강민이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불가능해. 시신을 확인했는데. 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10년 전 화재 현장 시신 기록 찾아봐. 신원 확인 과정 전부 다시 확인해. 강민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기록도 정말로 확인이 불가능했는지. 전화를 끄는 강민은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잠그고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이 나왔어요. 10년 전 사건 기록이었죠. 강민은 파일을 뒤지며 땀을 흘렸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 시신 발견 보고서, 소지품 목록. 그의 손이 한 서류에서 멈췄어요. 신원 확인 소지품을 통한 추정, DNA 검사 불가. 강민이 서류를 구겨쥐었습니다. 내가 확인했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측근의 전화였습니다. 전무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당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신원 미상자 명단에 같은 시기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민의 손이 떨렸어요. 다른 사건? 네. 같은 날 인근 폐공장 화재에서도 신원불명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강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죠. 설마 시신을 바꿔치기. 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차 한 대 준비해. 그리고 믿을 만한 정비사 구해. 브레이크 라인 작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강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해.
형님이 DNA 검사하기 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승재는 비밀리에 DNA 검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지우는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뭔가가 계속 떠오르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자 나은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은이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나은이 입을 열었어요. 오빠, 그 곡 있잖아요. 엄마를 위한 곡. 네. 그건 한결 오빠가 저한테만 들려준 거였어요. 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그날 아침이었어요. 오빠가 리허설 가기 전에 저를 불렀죠. 나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생생했어요. 나은아, 이거 들어봐. 한결 오빠가 피아노 앞에 앉아 곡을 쳐주었어요. 이건 엄마 생신 선물이야. 아무한테도 비밀이야. 오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리허설 끝나고 완성할 거야. 그럼 완벽할 거야. 한결 오빠가 후렴부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들려줬어요. 오빠가 방금 기사님이 치신 그 부분을, 바로 그 멜로디를 저한테 불러줬어요. 나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빠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은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뭐라고요? 나은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리허설이 끝날 시간에 맞춰서 콘서트홀 앞에 가 있었어요. 오빠가 데려다 준다고 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보고 나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검은 차가 갑자기 다가왔어요. 지훈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자들이 뛰어나와서 오빠를 끌고 갔어요. 저도 소리치려는데 누가 뒤에서 입을 막았어요. 나은이 몸을 떨었습니다. 저도 차에 끌려 들어갔어요. 지훈이 일어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폐건물로 끌려갔어요. 오빠와 저는 다른 방에 갇혔죠. 나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밖을 봤어요. 남자들이 전화 통화하는 게 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잘했어. 조용히 처리해.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 목소리는 우리 아빠였어요. 이강민, 제 아버지였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살이었어요. 그게 우리 아빠 목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나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아빠가 한결 오빠를. 그녀가 울부짖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오빠가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가 제가 갇힌 곳으로 왔어요. 문을 발로 차서 열었죠. 한결 오빠가 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은아, 괜찮아? 다쳤어? 아니, 오빠. 창문으로 가. 뛰어내려. 하지만 오빠는. 나은아. 한결 오빠가 나은을 창문 쪽으로 밀었어요. 뛰어. 절대 뒤돌아보지 마. 달려. 나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절 먼저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때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증거를 없애려고. 나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뒤돌아봤죠. 그녀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가 창문으로 나오려는데 폭발이 일어났어요. 나은이 주저앉았습니다. 불길이 오빠를 덮쳤어요.
오빠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떨어졌어요. 지훈이 가슴을 짚었어요. 무언가가 떠오르려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며칠 뒤였대요. 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실에 아빠가 와 있었어요. 강민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은아, 잘 들어. 내가 본 걸 절대 말하면 안 돼. 아빠, 너도, 내 엄마도, 고모도 다 위험해져. 알겠지? 15살 나은은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은이 지훈을 보며 울었어요.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왔어요. 시신을 발견했다고, 오빠라고. 나은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거였어요. 가짜였어요. 다른 시신을 오빠인 것처럼. 그녀가 손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나은이 지훈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를 두고 도망친 제가, 살아남은 제가 너무 미워서. 지훈이 다가가 나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쳐갔습니다. 불길, 뜨거운 불길. 지훈이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누군가를 밀어내던 창문 쪽으로 한결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은아, 뛰어. 지훈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폭발. 뜨거워. 너무 뜨거워. 지훈이 쓰러지려 했어요. 나은이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기사님,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를 지키려고. 그리고 떨어졌어요. 물속으로. 한강. 나은이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한결 오빠인 거죠? 지훈도 나은의 손을 잡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말을 들으니 뭔가 떠올라요. 두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나은이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15이었어요. 그 나이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훈이 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지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재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윤과 나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승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힌 문구. 친자 확률 99.99% 일치. 승재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한결이, 우리 아들. 서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를 보는 순간 무너졌죠. 돌아왔어. 정말 우리 한결이가 돌아왔어. 그녀가 서류를 가슴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은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결 오빠. 승재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강민의 사무실. 측근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양성이라고 합니다. 박지훈이 이한결이 맞다고. 강민이 책상을 쳤습니다. 빌어먹을.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지금 당장 진행해. 내일 아침 출근길에. 측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 세단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회장을 모시러 가는 길이었죠.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지훈이 출발했어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지훈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야? 지훈이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페달이 푹 들어갔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는 점점 더 빨라졌어요. 지훈이 급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앞에 교차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핸들을 꺾었어요. 인도 쪽 가드레일로 차를 몰았습니다. 꽝!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지훈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지훈이 눈을 떴어요. 승재와 서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군요. 승재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소. 갈비뼈에 금이 갔지만.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승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고가 아니었소. 네. 경찰이 차를 조사했소.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되어 있었소.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승재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밤 주차장. 누군가 지훈의 차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정비소 직원이었소. 경찰이 체포해서 신문했소. 승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자백했소. 누가 시켰는지. 누가. 승재가 눈을 감았어요. 내 동생. 강민이가. 지훈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은이가 어젯밤 모든 걸 말했소.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승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내 동생이 우리 아들을. 승재가 주먹을 쥐었어요. 며칠 뒤 지훈이 퇴원했습니다. 승재가 강민을 저택 서재로 불렀어요. 경찰도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엔 승재, 서윤, 지훈, 나은이 있었어요. 강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표정이었죠. 형님. 승재가 책상 위에 서류들을 내려놓았어요. DNA 검사 결과, CCTV 영상, 정비사 진술서, 10년 전 사건 기록. 이게 다 뭐요?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요. 당신이 10년 전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승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다시 죽이려 했다는 증거. 강민이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나는 왜? 승재가 소리쳤습니다. 왜 내 아들을, 내 조카를? 강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은 항상 나를 2인자로만 봤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모든 게 형님 위주였어요. 나는 그냥 동생일 뿐이었어요. 그게 이유가 되나? 승재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결이가 후계자가 되면 난 영원히 그늘에서 살아야 했어요. 강민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죽이려 했어? 22살 청년을. 승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독주애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강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청부업자들이 통제가 안 됐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은이도 목격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어요. 서윤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시신을 구했어요. 같은 날 다른 화재 사건의 시신을. 한결이 소지품을 끼워 놓고. 강민이 고백했습니다. 경찰을 매수했어요.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나은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협박했죠? 강민이 딸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나은아. 아빠가 미쳤었어. 형님만 무너지면 회사가 내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재산도. 승재가 강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동생, 어떻게 내가. 하지만 놓쳤어요. 한결이가 살아 있었어요. 강민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승재가 강민을 밀쳤어요. 강민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경찰. 승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강민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이강민, 살인미수,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민이 끌려가며 승재를 바라봤습니다. 형, 미안해. 승재는 돌아서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은이가 울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은아, 아빠를 용서해라. 강민이 눈물을 흘리며 연행됐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았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의 피아노 레슨, 줄리어드에서의 시간, 작곡하던 그 아침, 그리고 나은을 탈출시키던 순간, 불길, 한강,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지훈, 아니, 한결이 거울을 봤어요. 얼굴은 여전히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젠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거실에서 가족이 모였습니다. 한결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서윤이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은 다르지만 전 이한결이 맞아요. 엄마, 아빠의 아들이요. 승재가 한결을 끌어안았어요. 얼굴은 중요치 않아. 내 목소리, 내 손, 내 마음. 그게 우리 아들이야. 서윤도 한결을 안았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나은도 다가왔어요. 오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죠? 한결이 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6개월 후, 화려한 콘서트홀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첫 줄에 승재와 서윤이 앉아 있었어요. 옆엔 나은도 함께였죠. 그 옆에 빈 의자 하나. 강민의 자리였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췄어요. 한결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결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이한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10년 전 이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곡이 있었습니다. 한결이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오늘 그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객석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저를 잃지 않고 기다려준 가족에게.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결이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프로그램 첫 곡, 어머니를 위한 곡. 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한결 작곡.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 전 작곡하기 시작했던 그 곡. 이제는 완성된 곡. 한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멜로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담긴 곡. 서윤이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승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나은도 울며 듣고 있었어요. 곡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결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화음. 땡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운이 콘서트홀에 길게 퍼졌습니다. 정적.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서윤이 일어나 박수치며 외쳤습니다. 한결아, 우리 아들. 승재도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나은도 울면서 박수쳤어요. 한결이 일어나 객석을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가족을 바라봤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완성했어요. 서윤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외쳤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정말, 정말 자랑스러워. 객석이 더욱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결이 다시 인사하며 미소 지었어요. 무대 조명이 한결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이강민은 살인미수,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한결은 피아니스트로 복귀하여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서윤은 완치 판정을 받고 아들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이나은은 법학을 전공하여 범죄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었다. 콘서트가 끝나고 백스테이지. 한결이 가족과 포옹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한결이 정말 잘했어. 승재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랑스럽다 아들. 나은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축하해요. 한결이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명이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